네, 오늘은 4.16 세월호 추모일인데요. 근데 이 국장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뭐 뭐 그렇습니다. 잊을 수 없는 생일에 맘 놓고 기뻐할 수 없으니 참 그러니까. 안타깝다라는 벌써 생각이 들어요. 12년이나 됐네요. 그러니까. 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가 12년. 그때 저는 그 선거 캠프에서 후보가 갑자기 돌아오는 바람에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있었는데 배가 가라앉고 있었어요. 점심때쯤, 오전이었거든요. 맞아요. 후보가 나가더니 들어와요. 왜 들어왔지? 했는데 TV 딱 켜놓은 걸 보니까 그때 배가 막 가라앉고 있는 그거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전 국민이 네. 사실은 그 장면을 동시에 같이 봤어요. 저는 그 트라우마가 너무 큰데.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 기억이 진짜. 저는 국민 TV에서 그거를 생중계를 라디오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 역시도 그 당시에 처음으로 팟캐스트라고 하는 그 분야를 접했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정말 취미로 세상욕 하고 싶어서 팟캐스트라고 하는데 게스트로 패널로 출연하기 시작한 게 오늘날 지금 송작가 TV에 여러분과 방송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진짜 방송 한두 번 해보다 그만둬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그 후로 한 2년 반 동안을 매일 이와 관련된 방송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저를 지금의 방송인이라고 지금 제 자신을 칭한다고 치면 그걸 만들었던 계기가 됐던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나 이 사고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부, 심지어는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를 바뀌고도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으나 2년 이상을 허송세월 하다가 인양도 제대로 못했고, 나중에 사고 원인을 밝히거나 거기에 연루돼 있었던 사람들, 심지어 유병원이나 관련돼 있는 선사에 관련된 사람들 누구도 사실은 제대로 처벌을 못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때 국민의힘이 얼마나 깽판을 났습니까? 그 그렇죠. 조사위원회에서. 그래서 그 당시를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너무 진실이 묻혀지고 이 억울함이 묻혀지는 이런 세상에선 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고, 오히려 그게 박근혜 탄핵을 불러오는데 국민 불신을 만들어서 박근혜 탄핵 내지는 그 당시에 그때는 무슨 당이었죠? 모르겠어요? 뭐 자유한국이었나? 자유한국당이었나?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기억도 새누리였나? 새누리당이었나요? 아무튼 그때 이후로 보수가 뭔가 좀 이상해지는, 보수가 아닌 이상한 숫골이 돼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봤던 계기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재명 정부는 다릅니다. 처음 이 세월호 기억식에 직접 여 지도부가 참석을 했었고, 앞으로 입법 활동은 물론이고 진상조사를 철저하게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당대표의 의지도 보여줬습니다. 관련한 기사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자, 오늘 오후 3시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그리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 지도부도 대거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요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유가족들에게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음을 재확인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최근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문건 목록 공개 판결을 진실 규명의 전환점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완전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표명을 하고 있고요. 재발 방지를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의 조속 통과도 약속했습니다. 이게 소송이 돼가지고 이게 그 진상규명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소송이 있어가지고 1심에서는 이제 승소, 2심 패소, 대법원 파기환송 이렇게 돼가지고 이 대통령 기록관하고 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게 대통령 기록으로 묶어가지고 당일날 대통령 그 청와대 내에서 박근혜와 비서실장 뭐 김비춘을 비롯한 주요 헤드쿼터들이 이 사건에 어떻게 대응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공식 기록을 이제는 다시 찾아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가서 그렇죠. 지금 9년 동안 법적 공방 있은 후에 10일 날에 판결이 결국에 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기록관도 더 이상 뭐 대법원까지 안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아유. 정부가 이제 결심을 하면 요거 공개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궁금해하는 박근혜 숨겨진 7시간. 네. 과연 그 7시간 동안 뭐 7시간 동안 했냐고. 뭐 했냐. 밤중도 아닌데. 도대체 왜, 뭐 아침에 했냐. 일어나갖고 분명히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대한민국 안에 있었다 그러면 대통령이 어떻게든 그거를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왜 그 기간 동안에 대통령의 흔적이 없는 것이며, 그 나중에 완전 침몰의 단계에 가기 전까지 왜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했는가. 그 구조에 대해서 구조를 방기하거나 또는 방해했던 세력들이 실제로 존재했는가. 만일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당장에 급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지 않고 방치해서 정말 어리고 꽃 같은 고등학생 300여 명을 희생을 치르게 만드는데 국가의 어떤 형태의 개입이 있었는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없었으면 감출 이유가 없죠. 그렇지. 왜 대통령 기록물로 묶어가지고 왜 소송까지 하고 이 난리를 쳤겠어. 그리고 주변에 있던 수없이 많은 그 당시에 언론들도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도 무슨 배가 수백 척이고 헬기가 몇백 대가 구조를 하고 있다 이런 거짓말들을 하는데 언론도 같이 일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전원 구조 오보가 났었는데 저는 지금도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아까 이 국장이 잠깐 얘기했지만 배가 침몰하는 과정을 생중계를 하고 아니 중요한 시간에 그러니까 아니 그 중계를 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처에 있는 그 삼성 이 빠지선이라도 와갖고 침몰하지 않도록 붙잡고만 있었어도 잡고만 있었어도 아니면 창문을 깨거나 용접해갖고 문만 땄어도 떠 있는 기간 안에 그 충분히 구하고도 남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거를 계속 비춰주기만 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선장만 빼가고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 빼가고 너무 다 이상한 사람들은 구조를 해갔는데 정작 학생들을 비롯한 이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을 구하는 데는 스스로 몸 던져서 살아나온 사람들 빼고는 그렇죠.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 또 그때는 그런 그 사람들 빼고는 전부 다 정말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은 가장 이걸 잘 알고 있는 대통령과 그 당시에 행정부 수반 이런 이 사태를 관장하고 처리해야 될 이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밝혀지게 되고 우리의 의심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고 치면 고의지연 또는 이 구조방해 같은 게 어떤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아니면 그 외에 밝힐 수 없는 진짜 숨겨진 여러 가지 그 음모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잠수함부터 시작해서 핵엔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관련된 사안들이 있고 거기에 양지회라 그래서 이게 국정원 배였다 국정원까지 시작해가지고 국가기관과 군과 그리고 행정조직, 해경 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피해를 크게 만든 사건인 거예요. 그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러면 당시에 전원을 구조했다부터 시작해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라는 보도들은 누굴 통해서 어떻게 나오게 된 그리고 거예요? 왜 그런 가짜 뉴스들을 냈어야 되냐는 그러니까.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그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돈 때문에 또는 국가 권력의 부재 때문에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믿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생존자 여러분의 아픔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인가요? 가장 유명해진 영상이 그 영상이었어요. 맞아요. 막 이렇게 세월호 관련해서 음. 막 그 마이크 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
뭐 시민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이 아주머니가 뭐, 그 얘기하죠. 그 좀 지겹다고. 지겹다고 노란 리본 좀 떼고 얘기하면 안 되냐고. 지겹다고. 근데 거기 이제 반박하는 영상이 지금 성남 시장 시절에 그렇게 반박을 했었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자, 아무튼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사건일 수도 있고요. 그 사건 전후로 대한민국의 정치에 대한 또는 어떤 그 시민들의 자각과 시민 운동에 대한 굉장히 큰 계기가 됐었던 게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전 국민들이 사실 거의 광장에 모였고요. 그 많은 유가족들을 돕기 위한 그때 세월호 리본 달기 운동을 비롯해갖고 전 국민이 분노를 했었지만 결국은 진상에 도달하지 못했던 거는 그 당시에 우리의 어떤 그 시민 조직이라든가 민주 진보 인사들이 나중에 정권까지 재창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맞아 이 방해를 떨쳐내지 못했었던 과거의 전례를 생각해서 근데 지금의 이 대통령은 반드시 그에 대한 한풀이를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때는 생각해보면, 다수당이 아니었어. 네, 또. 다수당도 아니었고요. 잘 생각해보면 그때 기레기들이 앞장서가지고 국짐당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공격할 때였잖아요. 그러면 지금이야 우리가 기레기들 안 믿잖아요. 정말 기레기 이러고 이 대통령이 다 공개를 해버리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다 공개하고 있는데도 이 와중에 대통령 파리 하면서 또 수박들이 활개를 치는 걸 우리 당원들이 다 찾아내가지고 하지 마라 이러고 난리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모든 상황이 우리의 눈앞이 아니라 문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권 안에 우리가 그동안 참 그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는 박근혜 비자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4대강, 세월호, 천안함, 이태원 참사, 기타 등등 지금도 공권력에 의해서 정말 뭔가 진실에 대한 접근이 봉쇄돼 있었던 각종 의혹 사건들, 대규모 참사에 대한 원인들이 하나하나 다 밝혀지고 그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그 희생자들과 세월을 기억하는 많은 시민들, 국민들에게 심심한 어떤 위로의 말씀, 추모의 말씀을 드리고 본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